안녕하십니까. 여기서는 자바 언어의 중요한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바 언어는 전자기기에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랬죠. 그 이후에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웹의 등장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웹 응용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재설계된 된 것이 자바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바 언어의 특징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언어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바 언어는 C나 C++ 등과 같은 다른 범용의 프로그램 언어와 비교할 때 일단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중간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식성이 높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바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직접 기계어로 번역되는 다른 언어하고 달리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중간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트 코드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기계어 사이의 어떤 중간 형태의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특정한 기계에 맞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바이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만 있으면 어디에든지 실제적으로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식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러한 바이트 코드를 보통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클래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자가 좀 클래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바 언어의 그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자바 언어는 C 언어와 같은 절차 중심의 언어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객체 지향 방식의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자, 이것은 프로그램의 모듈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자료들이 클래스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이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모듈의 응집도가 높아지고 모듈의 수정도 용이해짐에 따라서 재사용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바 언어는 포인터나 구조체나 전역 변수, 그 두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C나 C++, 특히나 C++에서는 포인터 연산이나 구조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와 같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프로그램의 관리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C나 프로그램을 하면서 포인터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할 때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바 언어에서는 물리적으로 보면 포인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바에서는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할당되어진 메모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쓰레기 청소, garbage collec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바 운영 환경에서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바 언어는 통신 기능을 언어에 탑재하고 있어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분산 프로그램, 특히나 이제 소켓과 같은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자바는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TTP, 그 다음에 FTP와 같은 통신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을 라이브러리 제공하고요. 다른 컴퓨터에 있는 원격 프로그램, 여기서 원격 객체라고 하는데요. 원격 객체를 접근할 수 있는 RMI, Remote Method Invocation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살펴볼 건데요. 자바는 멀티 스레드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중 스레드라고 하는데요. 복수 개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작업들, 여러 개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고요. 그 외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실행 중에 어떤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다양한 기능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바 프로그램의 자바 언어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보안 기능입니다. 자, 자바 코드는 실제적으로 컴파일에서 중간 코드가 만들어지죠.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중간 언어의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다른 컴퓨터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보안적인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어떤 동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바 언어는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트 코드에 대한 검증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바이트 코드가 안전한가를 먼저 검증하고 해당되는 바이트 코드가 안전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바이트 코드가 코드가 실행되는 부분들도 외부 환경에서는 실행이 안 되고 제한되어진 환경 자바 런타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그 환경에서만 실행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인증서를 대신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증서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실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부분들을 자바로 작성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이유가 자바가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바 언어의 컴파일과 실행하는 부분인데요. 자바 프로그램은 컴파일 과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기종, 그래서 얘기하는 컴퓨터 기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적인 바이트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 언어는 컴파일을 통해서 컴퓨터 기종의 종속적인 기계어가 만들어지는 반면 자바는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지고 이 바이트 코드는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 가상기계에서 실제적으로 번역되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자바 언어의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드웨어마다 별도의 기기어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자바 프로그램의 컴파일과 실행하는 환경들을 기존의 C나 C++와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입니다. 왼쪽은 C나 C++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C나 C++ 같은 경우에는 자, 원시 프로그램 C나 C++ 프로그램이 컴파일러에 의해서 바이트 코드가 아니라 기계어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기계어 코드는 특정한 기계에서만 실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기계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다시 컴파일 해가지고 기계어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자바 같은 경우에 자바 프로그램은 자바 소스 프로그램, 자바 원시 코드를 자바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게 되면 실제 CPU의 독립적인 자바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자바 바이트 코드는
실제적으로 직접 하드웨어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바 가상환경,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자바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실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바 바이트 코드는 한번 컴파일된 자바 바이트 코드는 자바 버추얼 머신만 있다면 어디든지 다시 컴파일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클립스 사용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클립스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오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못 설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잠깐 내용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클립스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선택하는 부분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여기 워크스페이스 선택하는 부분이 나오죠. 워크스페이스는 이제 디렉터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C 드라이브 밑에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여러분들은 다른 곳을 지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변경하셔도 상관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클립스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 두 개 서로 다른 버전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마다 서로 다른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가 어디로 되어 있는가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거 할 거 없이 여기 론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클립스가 실행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실행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버전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에 큰 차이점은 제 생각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잠깐만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클립스 실행된 거죠. 제가 이걸 좀 정리 좀 해야겠다. 자, 이렇게 제가 확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클립스 창이에요. 그럼 이클립스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프로젝트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바이트 코드가 생성돼요. 확장자는 .class라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이죠. 지금 현재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프로젝트를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자, 딜리트하고 동일한 걸 만들 예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거고요.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를 잠깐 보면 아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래에 있는 걸 선택한 것 같은데. 자, 이 프로젝트 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JRE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자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SRC를 열면 여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디폴트 패키지라는 게 나오는데, 이 디폴트 패키지 안에 소스 프로그램이 위치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디폴트 패키지 안에 이제 소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1주차에서 하셨던 내용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될 거 같고 이클립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에서요. 뉴를 선택합니다. 뉴 하게 되면 메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 생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자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파일들을 모아놓은 곳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스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 컴파일 되어진 클래스 파일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자, 여기죠. 그래서 지금 만들 것은 그 ch 01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프로젝트 이름 만들 때 한글로 쓰지 마세요. 영문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조금 변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정을 할 수 있으나 그냥 현재는 그냥 놔둔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폴더들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디폴트 폴더를 쓸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폴더 같은 경우에는 소스 프로그램하고 클래스 파일 얘를 별도로 유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소스는 src, 그 다음에 아웃풋 파일은 여기 bin, 여기에 이제 클래스 파일이 들어가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근데 보이질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소스만 보이도록 지정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한번 그 디렉토리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어떤 구조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서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피니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모듈 인포라고 하는 것을 만들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모듈 인포 만들 거냐라고 하는데 이거 버전들마다 달라요. 이게 나왔을 경우에는 무조건입니다. 예, 필수적인 거예요. 무조건 don't create로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거 나오면 무조건 don't create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자 뭐가 만들어졌는 거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이게 만들어졌는 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src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파일을 하나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자바 프로그램 만들 차례잖아요. 그렇죠? 프로젝트 만들고 만드는 까지 했고요. 만들어진 거 확인하는 게 이 부분이죠. 자 만들어진 거 확인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돼요. 이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생성하기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여기 보면 이게 익스플로러 탐색기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패키지, 죄송합니다. 패키지 탐색기라고 하는데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해당되는 내용 프로젝트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내용은 이제 그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자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클래스를 생성해 가지고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자바 프로젝트 하시면 안 됩니다. 클래스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헬로우라고 지정해 주세요. 헬로우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했던 것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이름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정해 주셨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일부 학생 요거 건드리는 학생이 있는데 이거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냥 이렇게만 놔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모디파이어는 퍼블릭. 이 클래스가 이제 퍼블릭이라는 형태의 클래스로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클래스에는 지금 메인이라는 함수, 메소드라고 하거든요. 메인이라는 메소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만들어주냐?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다른 거 할 거 없고요. 자, 그래서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피니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거 만든 적 없잖아요. 요거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uto generated method stop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누가 만든 거다?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클립스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도 만들어 주고 그 안에 메인이라는 메소드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여는 가로 닫는 가로도 이렇게 각각 한 쌍씩 만들어 준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 만들기까지 한 거예요. 두 번째 과정 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바 프로그램의 소스를 편집할 과정입니다. 소스 프로그램 여기다가 편집할 건데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엔터 치세요. 그러면 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여쓰기가 돼요.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자, 그래서 커서가 여기 위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할 거 없이 뭐 입력합니다. 시스템 out println 하신 다음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안녕 이렇게 할게요. 세미콜론. 자, 다 지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 해당된 프로그램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파일 이름 앞에 별 표시가 붙어 있죠? 그럼 얘는 아직까지 저장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만들어지는 자바 프로그램 이름은 확장자가 자바이고 hello.java예요.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처럼 헬로우랑 이름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름을 제가 임의로 내가 헬로1이라고 바꾸잖아요. 그러면 바로 오류가 뜹니다. 자, 무슨 오류가 뜨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자, 파일 이름을 hello1으로 바꿀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 hello.java가 hello1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죠. 이거 클릭하세요. 그럼 자동으로 얘가 수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류를 해결하는 것들을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몇 가지만 해볼게요. 자,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소문자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떤 오류가 나왔나 보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cannot be resolved라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자, 잘 봐봐요. 이 오류 메시지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도 있고 여기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뚝 하시면 다시 원래 상태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류에 대한 내용을 항상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뭐 한 거냐면 자바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까지 편집하는 것까지 끝났고요. 또 이제 저장합니다. 저장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파일 메뉴에 보면 세이브 있어요. 세이브 하시면 돼요. 자,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세이브 하시면 자바 프로그램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행할 때는 여기 런이라고 하는 거 있죠. 런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펑션 F12를 눌러도 됩니다. 핫키네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수정됐을 때마다 다시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제가 펑션 F11을 가지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세이브 할 거냐고 물어보죠. 세이브하고 자,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시려면 여기 핫키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런 메뉴에 들어가면 각각마다 핫키들이 각각 있어요. 파일도 핫키가 있고 파일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일 보시면 저장할 때는 컨트롤 S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돼요. 자, 여러분들이 잡아요. 자, 제가 2로 했잖아요. 그럼 컨트롤 S 눌러요. 자, 그러면 바로 전에 뭐가 바뀌었죠? 여기 별 표시가 없어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F11 누르면 돼요. 실행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F11 이렇게 여러분들 수정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바 파일 실행하기까지 했어요. 자바 파일 실행하겠고요. 이 실행은 누가 실행해 준 거냐면 아주 중요한 친구가 실행을 담당해 줬는데 그 누가 해준 거냐 너무 복잡하다. 자바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가 실행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클립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신 거예요. 기본적인 거. 자, 했고요. 자, 엑싯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실제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윈도우 탐색기, 지금 윈도우 탐색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윈도우 탐색기를 가지고 확인해 볼 건데요. 잘 보세요. 윈도우 탐색기에 보시면 제가 아까 프로젝트가 어디 있었냐면 잘 보세요. C 드라이브 밑에 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로 가요. 그 다음에 아까 워크스페이스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워크스페이스 지정돼 있었잖아요. 여기로 가. 챕터 0일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클립스에서는 확인 안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bin이라는 폴더가 있고 src라는 폴더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src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src는 hello.java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럼 bin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자, 여기 조심해야 될, 여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hello.class라고 하는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이트 코드 클래스 파일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클립스 사용하는 거 실제 한번 내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